2020년 10월 29일에 선고된 죄형 법정주의 원칙, 그 중에서 유추 해석 금지 원칙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추 해석이냐 아니냐, 대상이 된 법은 자본시장법,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별법으로서 좀 생소하긴 하실 텐데 쟁점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적인 면에서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된 조문은 자본시장법 174조인데 자본시장법 174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 수령자, 이하 수범자로 하겠습니다. 수범자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타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결론.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당의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위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 당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위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인에는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뿐만 아니라 직접 수령자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포함되므로 그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17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다 라고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헌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보면 입법자가 제한하지 않은 타인의 개념을 문헌보다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개념을 정보 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받은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는다 하여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직접 정보를 수령받은 자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달받은 자도 포함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사실관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유추 해석 금지 원칙과 관련된 최신 판례를 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